이번 영상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어떤 식의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기법들 그리고 이제 비중 관리하는 거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비중 관리하는 것부터 해서 종목을 선택하고 종목을 우리가 들어갈 때 종가 매매를 원칙으로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식의 가장 기본 핵심은 우선 거래량에 있거든요. 이 거래량에. 자, 근데 거래량에 있으면서 이평선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 하락하는 구간에 꼬리가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락하는 아이가 매집봉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설명을 다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을 떠나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주식을 매매할 때, 이 비중 관리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주식을 하기 위해서 1억이란 돈이 있다라고 쳐봐요. 그럼 1억이란 돈을 한 종목에 진입을 해서 큰 돈을 먹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우선 이 1억이라는 종목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제일 확실한 아이를 가지고 이제 비중을 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총알이 한 개가 되겠죠. 1억이란 돈이 하나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만약에 나는 총알을 1억을 총알 두 개를 만들겠다. 그러면 얼마예요? 5천? 5천이에요. 나는 1억이란 돈을 총알을 10개를 만들겠다. 그러면 1,000만 원, 1,000만 원, 총 10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총알 1억을 가지고 500만 원씩 20개를 들어갈 거다. 이게 각각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이제 가장 주식이 뭐가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세력이 들어와도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세력이 들어오면 다음날에 바로 갈 수 있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아이는 바로 갈 확률이 높고 이런 아이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비중 관리를 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매매는 총알 40개예요. 총알 40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때 우리가 종목을 하루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한 종목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총알 40개를 기준으로. 그러면 총알 하나 집어넣고 매일 하루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가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섹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총알을 두 개, 뭐 세 개를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반도체가 세력이 들어왔어요. 첫 상승이야. 그러면 이 아이의 총알 하나 집어넣지요. 그런데 음식 세력이 들어왔어요. 그럼 총알을 하나 또 집어넣어. 그럼 하루에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반도체에서 총알을 두 개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반도체가 주가가 빠지면 두 개가 전부 다 같이 빠져요. 올라가면 두 개가 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총알을 두 개를 집어넣을 때는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음식 뭐 이런 식으로 가요. 테마가. 그러면 각각 하나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는 무조건 하루에 총알을 하나를 집어넣는다라고 가정하고 40개를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회전이 돼요. 자, 그런데 누구는 나는 이제 회전보다는 이제 확실한 타점에서 비중을 싫겠다. 그리고 하나 들어가서 기다리는 이 시간을 만큼 나는 기다릴 거다라고 생각하면 확실하게 재무는 기본적으로 봐줘야 되고 그리고 첫 상승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하락하는 구간에 꼬리가 있냐 없냐 매집봉이 있냐 없냐를 본 그런 아이들만 가지고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꼭 이걸 아셔야 돼요. 바닥과 바닥이 만나는 점, 바닥 고점, 고점, 바닥. 이게 이제 피라미드인데 이 원리가 무슨 원리냐면 주가가 왼쪽에서 상승하고 오른쪽으로 빠지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이런 그래프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가고 바닥을 지지하고 왼쪽에서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또 진입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구간에서는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 된다야. 추가 매수를 해서도 안 되고 이
꼬리가 나오는 구간대가 있어요. 왼쪽으로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구간에서. 이거는 공매도 구간이에요. 공매도 자리. 공매도가 되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만 공매도가 되는 아이들 한해서 이런 꼬리는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밑으로 빼서 다시 주가를 올릴 때 이 구간을 돌파하는 아이들이 타점이 되는 거예요. 왜? 주식을 빌려왔기 때문에 다시 주식을 갚아야 되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얘네가 만들어 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물량을 뭐다? 10,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만들어 놓고 주식 개수를 모아놨다가 이때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금액을 만들어서 올리죠. 이 원리가 왜 그러냐면 주식을 빌려올 때 이 주포라는 사람들이 있고 뭐 증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 10,000원짜리 주식을 10개만 빌려달라. 그럼 공매도를 치고 내려와서 5,000원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5,000원 됐기 때문에 주식 개수로 따지면 10,000원짜리를 반으로 쪼개면 20개가 된다는 거예요. 20개가. 자, 그러면 이 구간에 있던 10,000원을 빌려줬던 이 아이가 야, 대신 나중에 너희가 내 가격을 그대로 만들어 놔라. 이게 얘네들의 계약 조건이에요. 개수는 상관없지만 가격은 맞춰놔라.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주식을 공매도를 치고 20개를 만들어서 나중에 훗날 주가를 가격을 10,000원에 놓고 이 10,000원에 이 5,000원짜리를 10,000원에 올려놓고 다시 여기다가 이 아이들한테 10개를 갚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00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은 10개의 수익이 나는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왼쪽에서 올라갈 때와 오른쪽으로 빠질 때는 주식을 절대 매매해서는 안 돼요. 추가 매수를 해서도 절대 안 돼. 추가 매수라는 건 바닥을 찍고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때려서 평단을 맞추는 거지 주식 자체를 오른쪽에 사는 건 없기 때문에 이건 뭐다? 기본 자체가 원칙이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40개 총알을 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씩 왼쪽 오른쪽에서 바닥 찍고 거래량이 터지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총알을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나 40개 너무 무리야 20개 20개 너무 무리야 10개 10개 너무 무리야 2개 난 1개 그러면 총알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바닥을 찍고 고점 찍고 다시 피라미드 내려왔을 때 거래량이 터지는 아이들을 총알 하나를 딱 집어넣으면 어차피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조정받는 기간을 기다린다. 조정받는 기간을 기다리면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비중을 실었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도 크게 나올 수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는 건 우리가 상장 폐지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총알 1억이라는 돈을 한순간에 집어넣었다가 이 총알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가 있어요. 횡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억이란 돈을 한 수저에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1억이란 돈을 가지고 총알 10개로 만들 것인지 총알 500만 원짜리로 20개를 만들 것인지 자 그러면 20일을 기준으로 총알 20개만 가지고도 첫 상승 구간에서 주식을 사게 되면 왼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50만 원씩은 매일같이 벌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통상 20일이라는 시간 동안 500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씩 들어가다 보면 21일째부터 뭐다? 수학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20개는 20일이고 40개는 이제 뭐다? 40일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정쩡한 그림에서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타점이 잡히는 구간에서만 우리가 꼭 주식을 매매해야 돼요. 그게 기본 원칙이야. 그래서 총알을 최소 10개, 20개, 40개를 구분해서 놓으면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41선이 즉 5일선이 41선을 간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만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KTCS라는 종목을 가지고 자, 이 그림이 나왔을 때 다음 봉에서 이런 매집봉이 하나가 딱 떠요. 근데 이거는 8%에 시작을 해서 18% 같이 갔죠.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이렇게 보면 요 고점에다 줄을 딱 쳐봐요. 고점에다 줄을 쳐보면 얘도 우리가 알기는 이거 생방송 아닌가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생방송이 무엇인지 시간의 상한가 단산 기법이 무엇인지부터 우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주식의 비중 관리하는 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조건 뭐다 확실한 자리가 나오더라도 한 수저에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꼭 비중을 나눠서 매매를 해라. 하루에 한 종목을 꼭 종가에 진입을 하고 나머지 총알은 가지고 있어라. 그래야 내일 또 다른 종목이 좋은 종목이 나올 때 다시 총알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 날에도 또 총알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진입했던 아이가 조정 2, 3일 받고 세 번째 상승하고 네 번째 상승할 때 이 첫 번째 총알은 수익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이 아이들이 또 조정을 받다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총알들이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고 세 번째가 나오고 네 번째가 또 나오고 그러면 총알이 계속 회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정쩡한 구간에서 주식이 매수했다가 고점에서 매수했다가 그래 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빠질 때는 크게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총알이 많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진짜 확실한 종목에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총알을 한 100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100개를 갖고 운영을 하는데 종목당 1000만 원씩 들어간단 말이야. 저도 처음에는 이런 그림을 만들지 못했어요. 나중에 시간을 지나서 제가 이제 종목당 1억이란 금액을 집어넣거나 5천만 원이란 금액을 집어넣었을 때는 그때는 또 틀려. 왜? 500만 원을 집어넣어서 10%는 50만 원이지만 5천만 원을 집어넣어서 10%는 5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매매를 하는데 어떨 때는 50만 원을 벌고 어떨 때는 500을 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비중이에요. 비중. 그런데 내가 5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확실한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진입을 했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당연히 500만 원 수익이 나겠죠. 하지만 뭐라 그랬죠? 상장 폐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없어진다. 그래서 한순간에 배부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억이고 100억이라고 가정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다? 절대 진입을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가 왜 상장 폐지를 인정하고 손절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 총알 100개를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총알 하나가 원칙에 들어와서 진입을 했는데 이 아이가 상장 폐지를 당했어요. 그럼 얼마가 없어지죠? 1000만 원이 없어져. 그럼 나한테는 얼마가 남아요? 9억 9천이 있죠. 9억 9천이. 그럼 이 9억 9천이 다시 또 전쟁터에 하나가 나가죠. 자, 그러면 얼마를 또 벌어오죠? 500을 벌어오죠. 50을 벌어오죠.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다음번에 또 가면 50을 벌어와. 또 50을 벌어와. 이 50, 50, 50 이런 아이들을 합치면 얼마가 되냐? 바로 1000만 원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개라는 총알 중에 하나가 상장 폐지를 당했으니 99개에서 이 총알 한 개를 다시 만들어 오는 시간대가 열흘도 안 걸려. 왜? 우리가 종가에 진입하면 점상도 가고 다음 또 점상도 가고 막 50%, 60% 수익이 나죠. 그런 애들 그냥 먹고 나오면 끝이야. 근데 내가 확실한 종목이라고 해서 그 종목을 들어갔는데 총알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이 돈을 날렸으니 이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총알이 뭐다? 없어진다예요. 그러면 뭐야? 평생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100개 중에 한 개만 없어졌다고 쳐봐. 99개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주식의 원리가. 그런데 언제만 잡아라? 요거만 잡아라 해요. 요거만. 응? 여기서만 잡아봐. 절대 실패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잡고 먹고 또 여기서 잡아서 결국은 하락하는 구간이 1년,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 어깨, 중간, 무릎 이런 데 절대 사지 말아요. 바닥을 확인하고 세력이 들어왔을 때만 타점을 잡으면 무조건 수익이 먼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법들이 있는 거고 상장 유지 기법, 역사적 신고가 기법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조금 조심만 하면 뭐다? 아무 문제 없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 아이가 지금 보면 요 당시 때를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아이가 전날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무슨 기법이냐면 생방송 기법과 단상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이 구간에서 시간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던 아이가 다음날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면 이거는 생방송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 외에서 이날 시간 외에서 상승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개 방송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시간에서 당연히 5%, 6%가 상승했어. 즉 시간의 상한가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날 시간의 상한가에서 뭐 5%, 4%, 뭐 6%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 아이가 갭 상승을 하고 주가를 올릴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생방송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생방송은 뭐다? 시간 내에서 하락이던 보합이던 움직임이 아예 없어야 돼. 즉 상승을 해서는 안 된다야. 그게 바로 생방송이에요. 자, 그랬던 아이가 자, 이날 만약에 종가에 진입을 했다. 세력이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직 5일선이 40일선을 간통을 못했죠. 근데 꺾여요. 이러면 뭐다? 주가가 당연히 빠지겠죠. 이거 뭐 여기서 종가에 매수했으니까 수익은 나지만 이건 뭐다? 의미가 없는 매매가 돼버린 거야. 왜냐하면 세력은 주가를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흔적을 남기는데 그 흔적을 남길 때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하루, 이틀, 3일 왜 조정을 받냐? 미수 때문에 그래. 미수. 이 미수를 사용해서 종가에 진입하는 아이들을 물량을 받기 위해서 2, 3일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질질질 끓을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매매했던 세력들도 뭐예요? 지들도 손실을 보게 될 수밖에 없어. 왜? 여기서 만약에 큰 금액을 집어넣었다고 쳐봐요. 그럼 지들도 기간이 길어지니까 지들한테도 나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요 고가와 잠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줄을 한번 3으로 놓고 빨간 걸로 한번 쳐볼게요. 원래 빨간색 줄은 우리가 이제 상장 유지기법 역사로 신고가를 보는 건데 이 아이를 가지고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때 봐봐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해도 거래량을 보면 터진 게 안 보인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를 계속 가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상단, 하단이 만들어지겠죠. 야, 여기를 보는 거야. 자, 이 그림을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구간에서 보면 뭐가 없죠? 매집봉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뭐가 만들어졌겠어요? 바로 매집봉이 됐다는 거죠. 매집봉. 그죠? 자, 매집봉이 된 상태에서 주가가 이 41선을 이탈하고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어제만 해도 41선을 5일선이 돌파를 못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세력이 들어온 흔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음 날에 이렇게 보면 이날의 고점을 종가가 돌파를 한 거야. 앞에 있는 거래량보다 많이 터지면서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상단, 하단, 자, 주가가 상단을 찍으려고 하다가 하단을 찍고 상단을 찍으려고 하다가 하단을 찍고 상단을 찍어서 돌파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력이 여기까지 매집을 해놨으니 돌파, 즉 주가를 이제 올릴 시점이다라고 보는 거야. 이때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5일선이 41선을 딱 간통했죠. 그럼 우리가 말했던 그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종가에 진입을 했는데 다음날 하루, 이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앞에 있는 종가를 이탈하는 이유는 이날 미수를 사용했겠죠. 자, 그랬더니 하루 이틀 조정을 주면
거래량이 뭐다? 첫날하고 둘째 날하고 하락이 만들어져요. 거래량에 있어서. 그 이유가 요날 자 세력이 들어왔다 종가에 진입하자라고 했을 때 어떤 누군가는 가지고 있는 총알을 하나를 진입했었고 또 어떤 누군가들은 여기다가 미수를 썼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000만 원밖에 없으니 세력이 들어왔으니까 내일 주가를 올리겠구나라고 미수를 써버리면 미수라는 건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지면 이제 강제 매도가 되죠. 자, 그래서 하나, 둘. 그럼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야. 왜? 종가에 미수를 썼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미수가 털렸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미수를 쓸 때 언제 쓴다? 미수를 쓰지도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내가 미수를 써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봤을 때는 요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날을 얘기를 하는 거냐? 세력이 주가를 뺄 것 같았으면 이 기준점을 뺐겠죠. 그럼 5일선을 이탈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5일선이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틀을 조정줬다? 그럼 미수가 털렸다라고 보고 이날 우리는 미수를 쓰는 거야. 왜? 이날 하루, 둘, 셋. 앞으로 이틀 더 지나야 되죠. 그럼 세력들은 요 첫 번째 세력 이 상승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아이들이 조정을 받게 또 시작하면 매물대가 또 쌓인다는 거야. 그럼 주가를 올리려면 100억이란 돈만 있어도 주가를 올릴 수 있는데 주가를 여기서 닫고 미지미지 하다 보면 다시 상승을 할 때 뭐가 생기죠? 100억이 아니고 200억이란 돈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주가를 올려. 왜? 악성 매물대가 또 쌓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상승이 나오고 하나 둘 조정받는 걸 보고 종가에 들어가는 방법은 직장인들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 좀 더 안전한 구간, 좀 더 뭐라 그럴까? 미수를 썼기 때문에 내가 미수를 쓰더라도 안전한 구간. 그러니까 첫 상승에서는 뭐다? 미수를 써서는 절대 안 된다예요. 첫 상승에서는 그냥 총알 하나를 집어넣는 게 원칙이지 미수를 막 써갖고 조정받으면 강제 매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를 다음날에 보면 다음날에 보면 앞에 종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일선을 타고 가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에 또 뭐다?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 원리예요. 이게 바로 첫 상승이야. 이게. 그럼 뭔가 좀 깔끔하지요. 여기 깔끔하잖아. 자, 좀 멀리 볼까요? 자, 깔끔하죠. 이 구간이. 왜? 하락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주가가 쭉 올라갔는데 왜 이 당시 때에 왜 또 진입을 해야 되냐? 바로 꼬리 앞에 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한가, 종가를 돌파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역사적 신고가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줄이 이제 역사적 신고가야. 이 앞에 이 구간에서는 이제 매물대가 뭐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매물대가. 자, 그러면 역사적 신고가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왜 전날 들어가서 수익이 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 이 꼬리가 상한가, 종가를 진입해서 올라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꼬리를 먹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는 역사적 신고가 돌파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종가에 진입을 했을 때 주가가 다음 날에 한번 보자는 거죠. 갭을 띄웠죠. 2% 갭을 띄워놓고 7%까지 갔다가 다시 0%로 만들면 이 아이는 끝이야. 왜 그러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왜 올라가지를 않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왜 조정을 받고 있냐 이 말이야. 그냥 올라가야지. 조정을 받을 필요가 없죠. 매물대가 없는데 왜 조정을 받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갭을 띄워서 그날 7%가 수익이 나지만 다음 날에 보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빠져버려요. 이 구간을 이탈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가 손절을 잡아줘라 이 말이야. 그죠? 조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다? 안 가겠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때 들어가서 이날 또 몇십만 원 또 수익이 났죠. 이게 내가 괜히 여러분들한테 잠깐만 내가 이거 아까 전에 그래서 이걸 보면 내가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어. 이거 봐봐요. 이날에 보면 2월 28일이죠. 이게 수익이 나잖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괜히 나는 안 들어가고 뭐 여러분들한테만 들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다 원칙대로 매매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도 주식을 딱 먹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걸, 이게 아니지. 이걸 보여주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날이 언제야? 2월 28일이에요. 이날 수익이 난 거야. 응? 자, 그리고 나서 안 들어가는 거야. 왜? 뻔히 원칙이 어긋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역사적 신고가 고점 구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 구간이었던 거야. 이 구간. 이런 구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뭐 나는 하고 나는 뭐 주식을 안 사면서 뭐 여러분들한테는 종가에 매수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야. 다 내가 먹고 고점에서 다 팔고 나오고 내가 기본적으로 주식을 매매해서 첫 상승에 잡아서 먹고 재진입하고 하는 이유가 조정을 받는 걸 알고 얘가 다시 끝날 것 같냐 얘가 돌파할 것 같냐를 보고 또 진입을 하고 근데 내가 계속 고점 구간에서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함부로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왜? 나만 진입해서 나만 먹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원칙은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매수해라 매수하지 마라 이런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나한테 계속 수업을 받고 원리를 알고 세력의 심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고점이라도 뭐가 무섭냐 이 말이야. 단돈 40이든 30이든 40이든 50이든 먹고 나오면 끝이에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첫 상승에서는 떼돈을 벌 수 있으니까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상승 구간이야. 이건 워낙에 이건 떼돈 버는 종목이라 막 단상 기법도 막 있고 난리 부르스를 쳤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단상 나와서 또 먹고. 자, 이게 진짜 주식이라는 게 매집봉만 하기만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걸 꼭 명심하시고. 자, 그리고 지금 또 보면 이게 흥국석유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애들만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런데 이때를 봐봐요. 요 구간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매집봉이 있고 매집봉이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주가가 밑으로 쭉 빠졌어. 자, 거래량이 없어요. 그런데 다음날에 보면 거래량이 빵 터졌죠. 그럼 아까 그 아이와 뭐가 틀리냐 이거야. 근데 흥국석유와 그 아이의 차이는 뭐다? 바로 시간 외에서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가만히 있던 아이가 아침에 갭을 뻥 띄워서 주가를 올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의 매물대를 꼬리 있는 구간을 다 소화를 시켰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평선을 보면 5일선이 41선을 골든 크로스 하는 게 나오죠. 그럼 아까 그 아이와 지금의 차이가 벌써 이평선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야. 그리고 또 시간 외에서도 차이가 나죠. 얘는 상승을 하지 않았지만 아까 그 아이는 시간에서 4%, 5%, 6% 이런 시간에서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럼 이 아이는 나는 내일 갈 거다라는 걸 공개 방송을 한 거기 때문에 생방송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와 그 아이의 차이는 매집봉이 있냐 없냐의 차이를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을 진입해서 떼돈 벌었죠. 자, 떼돈 벌고 나서 이 아이를 가지고 왜 이때 다시 또 이때 한번 왜 또 진입을 하냐? 우리 이때부터 계속 진입을 한 거지. 근데 이때가 이제 역사적 신고가예요. 자, 근데 이 아이와 그 아이의 차이가 뭐다? 이 아이는 갭을 뻥 띄우면서 어떻게 상승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갭을 이제 뻥 띄웠다라는 건 뭐야? 고점에서 갭을 뻥 띄워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더 이상 진입을 안 하는 게 원칙이야. 신규로 가지고 가는 사람만 매매가 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갭을 띄우는 걸 가지고 더 먹겠다고 종가에 진입해서는 원칙은 안 된다야. 갭을 띄우면 안 돼요. 그러면 새로운 개미들한테 나 갭을 띄웠으니까 주가를 올릴 거야. 이러면서 너희들이 물량을 받아줘. 매물대가 없는데 물량을 받아줘라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돼. 자, 그러면 갭을 띄우면서 새로운 개미들한테 따라와줘.
나 좀 주식 좀 밀어줘. 그러면서 세력들은 물량을 이제 던지기 시작하는 거야. 새로운 개미들한테요.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떼돈 벌었던 이유가 왼쪽에서 상승하고 조정받고 뭐다? 다음 날에 점상 같은 거를 갔죠. 왼쪽 조정 2파 1파 고점 찍고 1파 조정받고 2파가 시작하는 구간에 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여기다 줄 치면 뭐야? 이렇게 줄 쳤겠죠. 전고를 돌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평선은 뭐다? 정배열이 되고 있는 그림. 그러면 1파 조정 2파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자, 뭐가 보이죠? 상장 유지 기법, 아니 역사적 신고가가 보이죠. 그러니까 뭐야? 계속 가겠다라는 거야. 왜 계속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주가가 이제 어떻게 돼? 빠져. 왜? 이 구간을 다시 이탈하면 끝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럼 이 아이가 다시 주가를 돌파할 때는 어디를 돌파해? 이걸 가야 돼, 이걸. 여기를 가야지만 제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는 거다. 그죠? 그래서 같은 그림이지만 왜 이 아이는 바로 상승을 하고 아까 그 아이는 왜 바로 상승을 못하냐? 바로 뭐가 문제다? 매집봉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똑같은 아이 중에 이 국제약품이란 종목이 자, 매집봉이 있어요. 이게 단상이에요, 단상. 자, 그러면 하락하는 구간에 단상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이 구간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죠. 공매도 구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랬던 아이가 이렇게 다음날에 보면 갭을 띄워. 그런데 이 구간이 이 아이는 뭐다? 생방송이 아니고 공개 방송을 한 거예요. 나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갔으니 내가 내일 갭을 띄우면 너희들은 나한테 물량을 팔고 나가고 너희가 매집을 해줬고 너희가 매집을 해줬으니 주가는 여기까지 올라갔겠구나라고 보고 뭐다? 여러분들은 이때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다. 신규 진입을 하고 나서 주가가 하루 밑으로 빠졌죠. 그런데 종가를 보면 종가보다 위에서 끝났다. 그러면 이 지금 밑에 꼬리가 자,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쳐보면 요날의 꼬리가 저가가 3665고 이날의 고가가 3660이에요. 그럼 뭐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을 킥싱 고라미 즉 갭을 메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 보시면 이평선이 뭐죠? 역배열이야. 역배열인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나요? 절대 못 올라가죠.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도 어떻게 됐죠? 역배열이야. 그런데 5일선을 보면 각을 살렸다. 즉 하락하고 있는 이 각이 다음 날에 보면 뭐다? 올라가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앞에 있는 매집봉 단상기법을 터치했으니 매집이 완료가 됐겠구나라고 보고 종가에 신규주를 진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롭게 진입하는 구간. 그리고 나서 다음날 조정받고 이 아이가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했던 뭐다? 매집봉을 딱 먹었죠.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면 이 구간에 또 다른 매집봉이 있죠.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아이는 왜 그런 그림이고 어떤 아이는 왜 이런 그림인 거를 여러분들이 각각 다 종목이 틀리기 때문에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상이라는 기법 자체가 정말 깔끔해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또 기침 나오네. 자,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왼쪽으로 상승하고 지금 오른쪽으로 빠진 그림에서 보면 거래량이 없죠. 자, 그런데 다음 날에 이렇게 주가를 보면 이런 그림이 하나가 나와요.
자, 근데 이 그림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아이가 이날 나 시간의 상한가를 갔으니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겠죠. 여기서 나 시간에 이게 상한가 이제 시가 돌파 매매인데 나 시간의 상한가를 갔어. 내가 내일 아침에 갭을 뻥 띄우면 너희들이 여기 매집봉이 있는 아이들 중에 아직도 매도를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한테 공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상기법이에요. 그러면 주가를 내일 아침에 갭을 뻥 띄우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물량을 던진다 이 말이에요. 왜? 공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나 시간의 상한가를 갔으니 갭을 띄우면 너희가 나한테 물량을 팔고 나가.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손실 보지 않게끔 본전이라도 줄게. 자, 그리고 나서 이 구간대에서 물려있던 애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었겠어요. 자, 근데 다음 날에 보면 주가를 갭을 거래량이 터지면서 빵 띄워져. 어디까지? 요 구간에 있는 아이들까지. 그러면 세력은 약속을 지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물려있던 아이들이 이날 물량을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주가가 보면 상한가를 가는 거야. 왜? 전고점을 돌파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물려있는 개미들을 털어주는 그림이 나오죠. 털어줬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구나라고 세력은 개미들을 절대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단상기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이날에 거래량이 잠깐만요. 자, 여기서 좀 보자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아이가 보면 요 그림이 또 뭐가 있어요? 매집봉이 있죠. 그럼 매집봉 고점에다 우리가 줄을 딱 쳐봐라 이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이런 꼬리가 매집봉이 없는 상태에서 능선 뒤에 또 다른 능선이 있고 이 능선 뒤에 또 다른 능선이 있고 그러면 뭐예요? 이거 백날 허물어 봐야 주가를 올릴 수 있겠냐고. 이 구간에서 다시 물량을 던지는데.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매집봉을 띄워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음날 상한가를 보면 내가 줄 친 데를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상한가로 돌파하죠. 이게 바로 매집봉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게 역사를 보면 이게 역사적 신고가 구간을 다 돌파하는 그림이 그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보면 멀리 봤을 때 이 구간이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었다. 그래서 이때 갭을 띄우고 주가를 올려놓고 먹고 매집봉이 있으니까 상한가로 먹고 이날의 꼬리를 딱 돌파하고 나서 다시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었어. 그러면 이때가 단상기법.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상기법이나 이런 거에 줄을 치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 비츠로 테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비츠로 테크라는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또 크게 수익이 난 이유가 이 비츠로 테크, 그렇죠. 이 종목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요 선이 단상이에요, 단상. 그래서 주가가 계속 밑으로 내려왔다가 여기서 또 떼돈 벌었죠. 떼돈 벌고 다시 고점 찍고 빠져요. 자, 고점 찍고 빠지는 구간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 단상 기법을 다시 돌파했죠. 그래서 요때 또 진입을 해서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바닥에서 3번 상승을 했으니 들어가지 마라. 우리가 통상 바닥에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세 번째에서는 절대 매매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이게 단기 예고, 단기 가열이라는 게 걸려요. 그래서 단기 예고가 공시가 뜨면 주가는 안 가는 거야. 왜? 잘못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단기 가열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 가열이 걸리면 하나, 둘, 셋. 이거는 무조건 작전을 부리기 때문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세력은 다 그거를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를 안 올리고 주가를 올리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이날에 종가를 돌파했는데 왜 이 꼬리를 딱 칠까요? 이 꼬리를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인데도 뭐다?
돌파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가 28%까지 갔던 애가 24% 끝났어. 그럼 뭐야? 상따 미수털기가 되겠죠. 그럼 이 아이가 분명히 이 구간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도 뭐다? 돌파를 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뭐예요? 바로 쌍봉이야, 쌍봉. 쌍봉 맞고 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요 첫 상승 구간을 진입을 못하면 들어가서는 안 된다야. 그래서 이 종목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가가 개박살 나죠. 자, 개박살 나는 구간에서 다시 계속 뭐죠?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아이가 다시 이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 또 진입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때는 뭐예요? 돌파를 하겠죠. 그러면 양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때는 진짜 늑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주가가 바로 상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우리가 계속 또 포착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다? 정배열이 지금 41선이 위에 있죠. 여기서 이제 5일선이 밑에 있다가 위쪽으로 꺾이면서 거래량이 터지면 이때 또 한번 타점이 잡히는 거야. 뭘로? 단상기법으로. 그래서 요때 이제 가는 게 크게 가는 거예요. 요때가 이제 돌파해야 돼요. 종가가 이 고점을 딱 돌파하면서 끝날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다 줄을 우리가 빨간색으로 우선 쳐놓고 이렇게 쳐놓으면 또 헷갈리니까 그러면 이제 종가가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다? 고점, 고점, 고점. 바닥, 바닥, 바닥. 그러면 바닥에서 고점 찍고, 바닥 찍고, 고점 찍고, 바닥 찍고, 고점 찍고 올라가. 그럼 이게 지금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박스권. 그럼 이 아이는 추세가 뭐다? 행보 박스권이에요. 행보 박스권. 길게 보자면. 그래서 단상기법이 이거를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이때 또 진입하면 또 뭐다? 먹을 수 있다. 자, 이때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또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올라가줘야 돼요. 항상 주식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하락하고 이 능선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래량이 더 많이 터져줘야 된다. 전 능선을 먹을 때는 항상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자, 그러면 주가가 밑으로 빠졌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뭘 만들어주죠? 매집봉을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왜? 나중에 주가를 올리기 위해 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구간 거래량 터지는 거 보고 다시 진입을 할 거니까 잘 보고 있다가 근데 뭐 사실 이런 아이들 보고 있을 필요 있나요? 어차피 미리 들어갈 거 아니니까 그런 그림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종목 찾는 방법 알죠? 그 종목 찾는 걸로 가지고 이제 거래량만 딱 봐도 이 아이가 오늘 많이 터졌네. 그러면 진입을 하고 진입을 안 하고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상 기법하고 이 생방송 기법은 뭐다? 같은 비례한다. 같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또 상장 유지 기법이 있어요. 이 상장 유지 기법이 이렌시스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크게 먹었죠. 이 그림인데 이거 한번 크게 먹은 아이인데 자, 이때도 보면 이 그림을 봐봐요. 이때 이제 우리가 또 진입을 한 거야. 왜 진입을 하냐? 이평선이 만들어졌는데 전고점을 다 돌파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빨간 선을 어떻게 강하게 다시 돌파했기 때문에 이날 종가에 진입을 해서 다음날에 보면 수익이 13%가 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원칙이 깨졌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 뭐다? 거래량이 줄어요. 그럼 꼬리를 쳤어? 그러면 이 아이가 거래량이 더 많이 터져야죠. 그래야지만 이 위쪽에 있는 아이들을 또 매집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예요? 종가를 이탈하면서 거래량이 줄어. 그러면 주가가 다시 하락으로 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진짜로 하락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우리가 왜 또 진입을 하냐. 이게 상장 유지기법인데 올라갔던 아이가 다시 이탈을 하고 여기서 조정을 받고 있다가 요날 거래량이 딱 터지면서 다시 돌파했죠. 자, 거래량이 없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빵 터져.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디까지 쫙 올라갔다가 이 구간까지 매집을 해주죠. 근데 이평선을 보면 5일선이 41선을 간통하는 거야. 그러면 요날의 꼬리만 해도 뭐다?
10%가 넘어요. 그럼 이 꼬리를 먹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 날에 보면 주가가 꼬리를 그냥 먹어버리죠. 이게 바로 상장 유지 기법이야. 상장 유지 기법이라 하면 그게 뭐냐? 바로 이런 정지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지 구간. 그죠? 이런 정지 구간. 이런 정지된 구간. 이거를 우리가 상장 유지. 즉, 상장 폐지가 아니고 상장을 유지시켰다라고 해서 상장 유지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떼돈 벌었죠. 떼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왼쪽에서만 진입하면 무조건 뭐다? 수익이 먼저 발생한다. 그걸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뭐 첫 상승 구간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우리가 이제 말하는 무상증자 이제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무상증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아이는 이 구간에 뭐 이제 상장을 하고 시가 이 코넥스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코넥스에서 상장 폐지를 하고 코스닥 들어올 때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인데, 근데 그 구간에서 이 아이가 이 권리락, 즉 무상증자라는 게 있어요. 무상증자는 권리락을 돌파할 때 진입을 하는 거고, 상장 유지기법을, 그러니까 신주, 이제 권리락이 나오고 나서 신주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신주가 나오고 이탈했다가 신주를 돌파할 때가 바로 뭐다? 타점이 나오는 거예요. 신주를 하락하고 돌파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권리락을 다시 종가로 돌파할 때, 권리락을 종가로 돌파할 때 재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먹기 위해서. 이때 상한가, 종가까지도 돌파했죠. 그래서 상한가, 종가, 무상증자 이하이는 같이 들어온 거예요. 이때 이평선에 쓰리섬이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이 아이도 또 떼돈을 벌었죠. 이게 바로 무상증자 기법이다. 그래서 무상증자 기법은 원리가 간단해요. 신주를 이탈했다가 신주가 나온 날에 주가를, 예를 들어 신주가 나온 날에 주가를 이탈했다가 돌파할 때가 타점이 되는 거고, 권리락을 돌파할 때가 타점이 되는 거예요. 자, 센코라는 종목을 한번 보자고요. 센코라는 종목도 무상증자 기법을 가지고 또 떼돈을 벌었죠. 그죠? 떼돈을 벌었어. 자, 이날이 뭐예요? 권리락을 돌파해갖고 들어가서 다음날 상한가를 먹은 거고, 자, 신주를 돌파할 때가 신주를 돌파해서 들어가서 또 떼돈을 벌고, 여기서 주가가 올라갔다 다시 이탈하면서 신주를 다시 돌파할 때 또 진입을 해서 며칠 기다리고 또 난리 나고. 이게 바로 무상증자 바로 기법이에요. 무상증자 기법은 간단하다 그랬어요. 신주를 이탈했다가 돌파할 때가 타점이고, 권리락을 돌파할 때가 이게 바로 매집봉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럼 수익이 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만약 어제 뭐였다? DTNC인가? DT인가? 아니, 하도 말하고. DTNC. 이 DTNC R하고 DTNC하고 같은 아이인지 모르겠네. 근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뭐 같은 아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번 볼까? 이거 말고 DTNC. 저는 무조건 이름이 똑같으면 같은 애라고 봐. DTNC. 같은 아이라고 봐. 근데 이제 같은 아이인지 아닌지 직접 봐야 이제 알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얘도 느낌이 이제 얘가 가면 얘가 갈 것 같은 차트인데,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그걸 말하는 건 아니니까. 자, 이게 보면 권리락이고, 이게 뭐예요? 신주겠죠. 내 선을 다 미리 쳐놨잖아.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구간이 이제 권리락이죠. 그럼 이 아이가 이제 권리락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럼 뭐예요? 이걸 먹으러 간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아이도 우리가 계속 지금 말했던 무상증자 기법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 이거야. 지금 이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날을 돌파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DTRO 이런 아이들도 뭐다? 요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먹으러 내일은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우리가 상한가를 갔다가 왜 상따를 해갖고 수익이 나냐? 바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제 신주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올라갈 자리가 있고 이 무상증자 권리락을 우리가 볼 자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따를 해서 다음 날에 이렇게 수익이 나는 원리예요. 이때 우리가 왜 계속 가져가냐? 원칙이 뭐다? 무상증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걸 상따 못해서 이 그림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신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이게 오늘 타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능선을 거래량이 다 뭐예요? 터지면서 다 먹어버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박스권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박스권을 하락, 상단, 하락, 상단, 하락, 상단, 하락, 상단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파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돌파와 이때의 돌파에 뭐가 틀리죠? 바로 거래량 때문에 그래요. 거래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날 거래량을 봐봐라 이 말이야. 뭐 터진 게 없죠. 근데 이날은 왜 거래량이 터졌을까요? 그러면 이제는 뭐다? 진짜로 가겠다야. 자, 이때의 봐봐요 느낌을. 자, 이때의 거래량의 느낌과 지금의 거래량의 느낌을 봐봐요. 완전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갈 자리에서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야. 그러면 돌파했던 아이가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했는데 이탈을 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바로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이유는. 그럼 이 거래량을 만약에 이 아이가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이 아이는 뭐가 있죠? 바로 상장 유지 기법이 있다. 그럼 요 꼭대기, 이 신규주예요. 항상 신규주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뭐가 된다? 역사적 신고가가 된다. 그래서 주봉을 딱 보면 이 그림에서 요 아이를 매집해 주는 거고, 지금 요 아이가 이제 요 당시 때 이제 권리락이라고 보고, 지금 이 아이는 첫 상승이 주봉에서 첫 상승이 나왔죠. 그럼 내일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걸 먹겠지요. 그럼 5일선이 올라오겠죠. 자, 그렇게 되면 뭐야? 이 아이는 이런 박스권을 보는 거예요. 박스권. 주봉에서도. 그러면 저점에다가 우리가 요 구간에 저점에 줄을 치고, 그러면 이 저점을 올라왔죠. 그러면 요 고점. 그러면 박스권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이날의 고점에다 줄을 딱 쳐봤을 때 이날의 고점이 요 구간을 매집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지금 통통 비어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주봉이니까 월요일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왼쪽으로 올라오고 타고 간다. 그러면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의 줄을 칠 때는 어떻게 친다? 이 첫 번째 봉 캔들에다가 우리가 잠깐 이걸 하나 빌려오자. 이걸 빌려와서 이 구간을 사로 놓고 보라돌이를 보는 거예요. 보라돌이. 그리고 이 구간을 역사로 신고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 보라돌이를 돌파하면 이날의 또 타점이 뭐래요? 첫 상장 종가 시가 돌파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은 여기서 또 진입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왔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는 구간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첫 상승, 요 구간에서 첫 상승이라고 보고 이 구간을 올라갔던 아이가 이 구간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왜? 바닥을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 예고 가열 이런 게 또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내일 주가가 상승할 때 이 구간에 있던 개미들의 물량을 또 한번 받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급격히 상승해서 올라오는 아이들은 쭉쭉쭉 가야 돼요. 이 그림을 못 만들면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일봉상에서 권리락, 무상증자 권리락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먹으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상증자 이제 기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이 첫 상승이라고 해서 아미노인가 뭐 있는데 이거요.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왜 진입을 하는 그림이냐?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지금 모든 주식이 이 코로나 관련돼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상승에서 피라미드 기법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줄을 이렇게 쳐봐요.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와 여기에 동그라미와 여기에 동그라미가 만나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뭐다? 피라미드죠. 자, 근데 그 당시 때 요때 그 그림이 나온 거예요. 요때. 자, 요때 보면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주가가 어떻게 돼요? 쭉 흘러. 자, 그런데 다음 날에 보면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면 상승을 하죠. 이때 이제 5일선이 41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림이 나오고, 그럼 이게 뭐다? V자 반등이에요. V자 반등의 첫 상승. 이렇게 올라가는 게 V자야. 자, 그럼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 상승을 했으니 이평선이 벌어지죠. 그럼 어떻게 주가가 또 하락하고 이 41선이 횡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그림이죠. 여기서 올라왔으니까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밑으로 다시 또 조정을 받고 빠지다 역배열로 빠지다가 이 구간을 이렇게 또 돌파하게 되면 하락, 횡보, 상승, 하락, 횡보, 상승. 그럼 이게 뭐다? 정형적인 첫 상승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또 박스권이 다음에 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가는 가장 안전한 게 뭐다? 하락, 깊어야 돼요. 횡보, 깊어야 돼. 거래량이 빵 터져. 자, 이 구간에서 꼭 뭐가 있어야 되냐? 매집봉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아까 이 구간을 뭐라고 그랬죠? 공매도 구간이라고 그랬죠? 공매도 구간. 이 공매도 구간을 매집을 했다라고 보고 행보하는데 여기서 세력이 다시 진입한다? 그러면 이 꼬리를 다 먹으러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락하고 올라가는 거는 뭐다? V자 반등의 첫 상승이에요. V자 반등. 근데 지금 같은 장은 왜 그런 그림이 자주 나오냐? 전 종목이 다 밑으로 빠져야 돼요. 전 종목이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밑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항상 바닥, 고점, 바닥, 거래량이 터졌다.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없죠. 여기 뭐가 꼭 튀어나오죠. 자, 다음 봉 거래량이 더 튀어나오죠. 이따만 해도 16%야. 그럼 여기서 매수를 타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1000% 넘어가. 이게 그래서 항상 1000만주 이상을 보는 거예요. 가장 기본 핵심이. 그래서 거래 대금으로 봐선 300억이고 500억 이상 터진 애들을 보는 거고, 거래량은 항상 1000만주 이상 터진 애들을 우선순위로 보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 아주 기본 핵심이야. 자, 그리고 또 이런 아이랑 또 비슷한 그림이 이번에 또 뭐가 나왔어? 비풀 뭐 있었는데, 비풀 하도 많이 이게 먹어갖고 아주 이름이 헷갈려. 비풀, 그렇지, 비풀. 얘도 봐봐요. 얘도 보면 요 당시 때 1200만 주야. 그러면 이 아이와 이 아이에 틀린 점이 뭐가 있냐 이거야. 그죠? 자, 그런데 이 비풀이라는 종목도 보면, 자,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가 바닥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 찍고 올라오는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보면 거래량이 없지요. 거래량이 없는데 얘 막 조만간에 이제 무상증자 기법도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이게 뭐예요? 뭐라고 봐야 돼? 바로 코넥스야, 코넥스. 주식은 코넥스, 코스닥, 코스피라는 게 있어요. 여기 순서를 보면 약,
중, 강이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코넥스라는 건 지금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매하는 건 뭐예요? 코스닥, 코스피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요 구간에서 다시 거래량이 터진 게 상장한 날이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나서 얘가 또 무상증자를 때렸죠. 자, 무상증자를 때려갖고 지금 이 아이가 이 구간에서 첫 상승이라고 보고 우리가 진입을 했을 때 바로 상한가, 상한가 시가를 또 돌파했죠. 그러면 상한가, 시가 돌파니까 이 구간을 우리가 줄을 친다고 했으면 검정색으로 줄을 치고, 그럼 상한가, 시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거래량이 없는데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 첫 상승, 즉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되죠? 수익이 나죠. 이게 다 매도 물량이 없어진 거야. 그럼 이 아이는 이제부터 다시 주가가 조정받고 올라가는 구간대에서 어디를 또 돌파해 주냐. 바로 이 녹색도 보이죠? 이 녹색 구간을 돌파하면 이게 신주야. 신주 돌파, 무상증자. 이 무상증자 신주를 돌파하고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걸리락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을 가기 위해 뭐가 더 있어요? 그렇죠. 종가가 있고 보라돌이가 있는 거야. 보라돌이는 뭐야? 첫 상장, 시가, 종가 매매 기법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주식을 매매하는 거고, 그리고 한번 또 실패 같은, 이제 어떤 실패냐. 이 웅진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우리가 요 당시 때가 바로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구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도 바닥을 찍고 고점 찍고 그래서 첫 상승 나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때 우리가 들어가서 다음날에 한번 또 들어간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평선이 뭐다?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매할 때의 기본은 어느 구간을 밟고 시작하냐가 굉장한 핵심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간통을 했죠. 그래도 뭐다? 상한가, 종가를 높였을 때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진입을 첫 번째, 두 번째. 한 번 더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주가가 밑으로 빠지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구간을 못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절을 쳐야 되겠죠. 그게 어디다?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첫 상승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올라갔다가 다시 이 구간을 이탈하면 손절을 잡아줘야 돼. 그래서 이런 거래량 터진 것도 핵심이지만 이평선을 꼭 어느 구간을 밟고 시작했냐. 이거 굉장한 핵심 포인트예요. 얘는 밟고 시작한 게 아니죠. 시가가 전부 다 어디죠? 간통을 했죠. 몸통을 간통했어. 그래서 이 아이가 이평선이 뭐다? 각이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기다리다가 결국 이 아이가 어떻게 됐죠? 상한가를 갈 때 보면, 자, 상승, 하락, 횡보하다가 5일선이 뻥 뚫리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뭐야? 다음날 어떻게 돼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날 어떻게 됐어요? 갭 띄우고 가지 않았죠? 갭 띄우는데 왜 안 가냐 이 말이야. 갭을 띄웠으면 쭉 가야지. 이게 매집봉 역할을 했으면 뭐죠? 안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은 종가에 진입해서는 뭐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갭을 띄웠는데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타점을 또 어디다 잡냐? 바로 요 구간에 잡는 거야. 요 구간을 딱 보면 저기 뭐가 있죠? 상한가, 이 종가가 딱 있어. 그럼 이 아이가 갈 자리에서 안 간다라는 건 뭐죠? 주가를 또 뺐다가 나중에 또 돌파하겠죠. 그럼 양치 나중에 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기다릴지 모르면 절대 주식을 뭐다?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왼쪽에서만 상승하고 기다리면 41선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40개 종목을 기준으로 잡고 하루에 한 종목씩 진입을 하면 들어갔다가 조정받는 이 구간을 버틸 수 있다. 이 구간을 버티고 주가가 상승할 때 주가는 크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 파라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총알이 맞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핵심 포인트에서 주식을 매매하냐, 얼마나 주식을 그 구간에서 매매를 못하냐, 이게 굉장한 포인트예요. 바닥 찍고 요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는 거 보이죠? 그래갖고 요때 당시에도 또 요날이죠, 요날 고점 찍고 오른쪽으로 하락하고 행보하고 돌파할 때 이평선이 정배열 구간이 만들어졌죠. 이때 거래량이 뭐다? 터졌어요. 그럼 이건 뭐야? 이 구간에 물려있던 개미가 주식을 또 어떻게 되죠? 팔지요. 그럼 우리는 뭐야? 오케이, 들어가자. 들어가서 다음날 몇 프로 이 아이가 수익이 났죠? 25% 수익이 나는 거야. 그럼 이 아이는 죽었다 살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이평선이 밑에서 말아서 올려줘야 되는데 얘는 정배열이 되는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 왜? 정배열이 됐기 때문에 이평선이 뭐다? 벌어지는 역할을 한다. 자, 벌어지는 역할 가운데서 지금 요 종가와 요 종가의 기준을 잡고 박스권을 그려놓으면 지금 이 아이는 아직 이평선이 11선을 밟고 있기 때문에 11선을 지지하더라도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뭐죠? 왼쪽에서 섰상승이 났기 때문에 먼저 수익 구간이 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올라가지 않고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어떻게 해요? 줄지요? 거래량이 주니까 미수가 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가는 상승하는 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보면 마이너스 막 8%가 뜨죠. F킬러가 되는 거예요. 이때 다시 한번 꼬리를 쳤죠. 그러면서 꼬리를 쳤던 건 매집봉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 구간에서 다시 뭐가 만들어지죠? 양봉이 나오니까 주가가 상승하더라 이거죠. 그럼 추가 매수를 때렸죠. 첫 상승에서 이틀 조정받을 때 막 10%, 마이너스 10%, 15%막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추가 매수를 때리는 구간이다. 그래야 평단을 내려야 수익이 나는 원리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하니까 뭐다? 차트를 계속 보면 정말 이해가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 이제 아직 올라간 애는 아닌데 영우 DS라는 종목도 요때 한번 요때가 언제냐? 요때죠. 요때 한번 거래량 봐봐요. 요때 이제 거래량 터져갖고 이 구간을 보면 마이너스 29%까지 갔다가 22%. 그럼 이게 뭐죠? 상따 미수 털기가 나왔죠. 그럼 종가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종가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다음날에 개파락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에 상승을 했어. 이게 언제 상승? 2점. 자, 이 구간을 딱 얼마야? 1880원. 시가가 얼마야? 1875원. 이래갖고 이 아이는 내가 뭐라 그러지? 항상 상따 미수 털기는 어디를 돌파해야 된다? 바로 종가를 돌파해야 된다. 왜? 밑으로 주가가 먼저 빠지거든요. 빠졌다가 올라갈 때 잡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를 뭐다? 종가를 돌파할 때 들어가서 이때도 또 떼돈을 벌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 아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줄을 쳤을 때 이게 바로 상따 미수 털기가 되는 거야. 자,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다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 아이는 하루 조정을 받고 바로 상승했죠. 그래서 먹은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아이가 어떻게 되죠? 주가가 가지 않아.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않는다. 그럼 뭐야? 바닥에서 주가가 50% 구간이 넘게 올라온 거예요. 그죠? 고점 대비. 그리고 나서 주가가 안 가면 뭐다? 빠지는 거야. 어차피 수익은 낮지만 이런 아이들은 뭐다? 항상 첫 상승이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가 지금 바닥을 찍고 있죠. 근데 이 아이를 지금 들어가서 돼요? 안 돼요? 들어가서는 안 된다. 뭐가 나와야 돼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죠? 바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한번 딱 터지고 나면 꼬리가 있죠. 자, 거래량이 터지게 나면 여기서 다시 첫 상승이 나오는 V자의 첫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애들도 잘 집중하고 있을 필요 없죠. 그냥 거래량이 터진 날 딱 확인하면 이제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죠? 그게 바로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닥, 바닥, 바닥. 바닥을 지금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면 여기에서 동그라미를 여기서 동그라미 치고 여기서 동그라미를 친 걸 여기다 줄을 치면 바로 뭐다? 피라미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내일이든 모레든 거래량이 빵 터지면 오케바리 첫 상승이구나. 종가에 들어가야지. 끝. 원리가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아이들이 뭐 미리 예측하고 진입할 필요는 없지만 그날에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아이들 중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그 아이들만 가지고 분석을 하더라도 무조건 왼쪽에서 먼저 수익이 나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총알의 여유가 있냐 없냐가 관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아이가 이제 이런 고점을 만약에 돌파하기 시작하면 이런 이제 고점들을 다시 막 돌파하기 시작하면 이 아이도 크게 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얘는 뭐 그냥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그냥 엄청나게 빠졌는데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그 그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바닥, 그러면 이평선이 벌어져 있죠. 이평선이 이제 뭉치지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빵 터지면 5일선이 40일선을 쳐다보고 있거나 간통하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때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들어가야지. 이거 꼬리가 있구나. 꼬리 먹으러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한번. 그래서 항상 이 영상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어떤 구간의 주식을 사야 되고 어떤 구간의 주식을 사면 안 되는지 아실 거예요. 아시겠죠? 힘내고 다들 화이팅 하자고요. 감사합니다.